없죠. 그리고 이 독립신문이라는 것은 한성 승부에 대한 저항감 있는 세력을 흡수하는 여론기관으로서 실제로는 보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독립협회를 개화에 굉장히 어떤 아이콘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내려왔던 게 겉모습이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개화를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는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 달콤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국민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혼돈 속에서 헷갈리면서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독립신문 내용을 보면 이미 병탄 이전에도 그 다음에 늑약 이전에도 일본은 우리의 많은 살림들을 수탈을 해갔는데 1896년 그 해에도 이 일본에서 쌀을 너무 갖고 가니까 풍년이 들던 흉년이 들던 상관없이 우리는 쌀이 모질랐어요. 일본에서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함경도 지사였던 조병식이라는 분은 반국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쌀 나갈 수 없다. 일본에 쌀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반영 일으키는데 독립신문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이제 까댑니다. 국가의 조약을 위반하게 했고 결국은 국가를 해롭게 하는 것인데 일본과의 조약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쌀이 너무 모질라갖고 풍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숱하게 나왔어요. 그거는 기록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나라를 생각하는 어떤 지방 수령 입장에서는 줄 수 없다. 우리 백성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일본이 힘을 얻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황제께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벼슬을 낮춰야 되는데 기록을 이렇게 보면 이 조병식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관직은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친일했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근데 독립협회의 기사를 보면 그 사람을 완전히 매국노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과연 그 독립신문의 기사가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광화도 조약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생겼죠. 광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상인들은 전국을 다 누비고 다니고요. 일본의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해서 거의 뺐다시피 해서 갖고 간 거였잖아요. 그것이 사실 실제로 4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를 이렇게 수탈했으니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독립신문 기사예요. 1896년 12월 15일자 함경 감사하며 곡식 출구하는 것이 외국 약조 어기는 줄도 모르고 막다가 조선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9만 원을 물게 하고 근일에 장려 원경을 하고 또 지금은 법무 대신을 하며 의정부 찬정을 하였으니 사람을 많이 죽이고 도둑질을 많이 하고 외국 약조를 어겨 정부를 시켜 배상을 물리게 하면 아마 정부 안에 높은 관원들이 되는 풍속인가 보니 조선은 아무리 하여도 야만국이라는 소리를 면치 못할래라. 이처럼 악의적인 비방을 기사로 써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도 독립신문이 애국신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분명히 독립신문이 애국신문인 게 맞죠. 아까 말씀드렸죠.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부상을 동원해 만든 오용단체로서 독립협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황국협회야말로 보부상들 모아서 옛날 샷 같은 거 보면 보부상들 모아서 그 당시에 명성황후가 조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만든 이제 황국신문 또 그다음에 이 황국협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조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크게 힘을 쓰지 못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황국협회가
이 외국노인 것처럼 나쁜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아직도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립신문 기사에 보면 우리 고종황제 탄신 이래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천황생일 때 메이지 일왕 생일 때 며칠에 걸쳐서 이제 축하 광고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 을미사변 후에 아관파천을 하게 됐죠. 아관파천을 하게 돼서 그 러시아 군사관으로 이렇게 가 있을 때 일본은 그 궁궐 앞에 대포를 세워놓고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데 독립협회 회원들이 러시아 군사관 앞으로 가서 데모를 합니다. 빨리 돌아와라 궁궐로. 일본의 편을 들겠다는 거죠. 네, 그것이 독립협회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독립신문과는 반대되는 우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신문들도 있었어요. 그 제국신문이었는데 제국신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주체 사상을 많이 강조를 했던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한일병탄이 되면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없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그 제국신문은 순한글판이고 여기 옆에 나오는 그 그림 보시면 완전히 한글로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병탄이 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문은 남아있을 수가 없고 그 이후로도 우리 끊임없이 이렇게 언론을 활용하기 위한 운동은 많이 벌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건데요. 1984년에 이 친일 정치 집단으로 일본 당을 창당했다가 1896년도에 독립협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독립신문도 사실 이 조정 그 육성기금으로 이 4,000원 정도를 빼내서 신문을 만든 거고요. 이것도요. 나중에 그 서대필이 쫓겨갈 때 고종을 위협을 해가지고 이 신문사를 사 이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2만 원을 뺏어갑니다. 처음에는 우리 조정의 돈을 갖다가 신문사를 만들고 지가 나갈 때는 그걸 도로 팔면서 돈을 더 많이 갖고 가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더 괘씸한 것은 별로 기록이나 이런 것이 많지는 않지만 지방에 있는 이 독립협회 지사들이 끊임없이 나서서 의병에 있던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밀고 해서 이 잡혀가게 한 이런 기록들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그런 점을 좀 제대로 조명하고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좀 전에 했던 얘기 여기 있네요. 실제로 그 개인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공사에 15만 원을 팔려다가 실패하고 2만 얼마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왜 여기 34,000원으로 해놨죠? 하여튼 굉장한 거금을 뺏어서 간 겁니다. 근데 이 서대필 동상의 그 명문을 보면은요,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개화운동의 위대한 명장이며 우리 민간신문의 시조인 독립신문의 창간 은인에 관한 공적을 간추려 명문에 대신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정부에서 세웠죠. 그 당시 정부에서.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이후에 서재필이 한국에 와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면 그 사람이 그 이후에 한국에 온 건 1994년입니다. 죽어서 왔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필립 제이스는 18살 이후로 한 번도 스스로 조선 사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독립신문에도 한글 기고문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든 연설을 영어로 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예, 예,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요. 실제로 18세까지만, 제가 이 글자가 오타가 나고 했네요. 18세까지만 서재필이었다. 일본으로 갔다 미국으로 망명하고요. 그리고 독립신문에도 보면 서재필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주필인데도 서재필이라는 사람 없고요.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지금 그 사례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원래 이 필립 제이슨은 실제로 미국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는 그래도 조선인 출신이니까 조선 정부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때는 조선 정부가 굉장히 허약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 미국 사람 필립 제이슨을 중추원 고문으로 초빙을 한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중추원 고문으로 들어오게 돼요. 들어왔는데 불과 몇 년 만에, 한 2, 3년 만에 고종이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얼마나 좋게 미화를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독립신문 기공식 때도 미국인 신문으로 영어로 연설을 했고요. 나중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역사 비평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이 독립협회 회장을 지냈던 윤치우 일기에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서재필이 쓰거나 말하기를 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조선말을 잊어버렸을 줄은 상상을 못했다 하는 내용을 윤치우가 써놨어요. 윤치우하고 서재필은 실제로 굉장히 가깝게 지낸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고종황제에서 나갈 때도 누군가가 물어봐요. 이렇게 나가게 돼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귀국 정부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다. 귀국 정부라고 표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가서 소위 말하는 한인협회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 한인협회라는 것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도 물론 영어로 연설했을 뿐 아니라 애국가가 아니고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다 나가라 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 서재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애국 계몽 운동가고요. 독립신문에 통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써놨지만요. 만일 대진행 중에 미국을 비방하는 운동이 있게 되면 사임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철저하게 미국인이었던 것이지 조선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요. 18살 이후로는. 예, 독립신문 논설입니다. 고종 33년 6월에 그 독립신문인데요. 일본서 퇴전에 청국가사와 이긴 후에 조선이 분명한 독립국이 되었으니 그것 조선인민이 일본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을 터이나 조선인민 중에 일본을 감사히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은 다름 아니라 뭐 이런 식의 논조가 나왔어요.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조선이 독립한 것은 일본의 덕분이다. 하나님이 조선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일본과 청국사에서 싸움이 생겨 못된 일하던 청인놈들이 조선서 쫓겨 본국으로 가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의 천만번 다양한 일이다. 청일전쟁의 일본의 승리를 그렇게 표현했고요. 조선은 계속해서 일본 돈을 써야 한다. 일본 은전을 여전히 인용할 일로 고시를 하였다 하니 우리는 전국 재정을 위하여 크게 취하노라. 고종 35년 이 벼로로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게 전부 사설로 나왔던 거예요. 사설하면 그 신문의 아주 대표적인 그 회사의 어떤 대표적인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독립협회의 친일성을 이렇게 보면요. 이 실제로 1895년대 회장이었던 이완용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회장을 한 것이 바로 윤치호입니다. 그러면 회장진만 봐도
초대 회장 이완용, 2대 회장 윤치호 이런 어떻게 독립과 관계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있습니다. 뭐 이상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독립협회에 가담을 해요. 말 이렇게 끌어들이 가담을 했는데 뭔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활동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호응을 얻기 위해서 조선일본당을 만들어서 그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 소위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는 인물들도 이렇게 껴들여가지고 회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이제 그것을 광고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서재필이 실제로 한 일들 본인이 18살에 미국 가서 결혼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조선 정부에 미국 사람 필립 제이슨을 중청 고문으로 초청했잖아요. 초빙한 이후로 그때부터도 단 한 번도 조선 사람이었었던 적이 없었다. 독립신문을 하면서도 주필로 있으면서도 영어 기고문만 냈고 영어로 연설했고 영어로만 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가장 가까웠던 윤치호의 그 자서전에도 보면 서재필이 그 정도로 조선말을 쓰거나 말하거나 하는 걸 잊어버렸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럴 정도의 서재필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승만에게 대통령을 권유하기 이전에 서재필한테 먼저 미국 정부는 서재필한테 먼저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예, 그것조차도 나는 그런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다 해서 거절했던 게 바로 서재필이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윤치호 얘기인데요. 독립협회 회장하던 시절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씨는 당군 세계의 유명한 정치가요. 또 우리 대한 독립한 사업에 대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번에 유럽 차원이 정부와 인민에 각별히 후대하기를 바라노라. 이것도 독립신문의 기사고요. 실제로 윤치호는 이토 히로부미를 찾아가서 온갖 대접을 다 해줍니다. 예, 홍주이병 지상 김복환 선생이 일본 체포돼서 이제 신문 받을 텐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조선 사람들이 국권을 잃어버린 것을 통탄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당초에 독립문을 세우게 한 것은 누구의 공인가? 정치가 해하여 자력으로 지키지 못할 때는 반드시 러시아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므로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한국을 지켜 교육시키고 발달시켜 좋게 국권을 회복할 만하게 되면 당연히 도로 내주고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일본인 니와 겐타로가 신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복환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독립문 세워주지 말고 국권이나 빼앗지 말았으면 좋겠다. 만약 도로 내어주는 일이 있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부끄러워 죽을 일이나 지금 보는 바로는 반드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 지사들은 그들의 뜻이 무엇고 그 독립협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났다고 지금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거고요. 간판으로 내세운 이상재 선생, 주시경 선생, 이분들 빼고 나면 실제로 독립협회 구성된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로 알려진 사람들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구성된 사람들이 보면 고문의 필립, 서재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장의 안경수, 위원장의 이완용, 위원의 김가진, 김종환, 민상호, 이근호, 이채연, 권재영, 현홍택, 이상재 등이 있었다. 1895년에는 이완용이 회장이 되고 부회장으로 윤치호가 등장한다. 그해 5월 부회장 윤치호는 독립협회 회장이 된다. 전부 다 우리가 알고는 친일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단체가 애국 계몽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일 병탄이 벌어지고 나서 딱 열흘 뒤에
조선 이 침략의 공헌자들을 전부 귀족 자기를 주게 되죠. 그리고 은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회원이 김가진, 안경수, 이완용, 김종환, 민상호, 이근우 등이 다 그런 자기도 받고 은사금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윤추는 못 받는데요. 윤추를 자기를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윤옥렬이라고 있는데 이미 일본에 자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은 세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자기를 받았기 때문에 윤추는 못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본 기주권 위원으로 뽑힙니다. 윤추는. 그렇게 되고 실제로 그 17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라 철저하게 골수 친일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정 고관 대작의 자자들이라고 해서 그 국가의 어떤 영향으로 일본을 갔다 오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일본에 유학을 보내주고 나니까 대부분 이렇게 오히려 부회하는 이런 역적들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왔을 때 독립문을 새긴 은찻잔을 이토 히로부미한테 선물을 합니다.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고 독립협회의 회장 자격으로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협회가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만 봐도 독립협회나 독립협회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1898년 독립협회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나서 강제 해산을 당하고 나니까 유신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또 그 단체를 유신회라고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 조선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편을 들려고 하는 행동은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 8월 29일자 한일합병이라는 국지사건이 터지고 나서 1910년 9월 1일자로 일본 최고의 귀족인 공작과 백정이라는 벼슬과 함께 현금 포상을 받게 되죠. 그 인원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임시정부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은 우리가 다시 봐야 돼. 똑같은 독립신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틀려요. 독립사상 고취와 민심통일, 그 다음에 독립사학과 사상변파, 유력한 여론을 환기, 정부를 독려하여 국민의 사상과 행동의 방향 제시. 이렇게 5번째 보면 국사와 우리 역사와 국민성을 고치 개조한다. 이런 사명을 창간호부터 아예 전제를 해서 이렇게 써놓은 신문이고요. 먼저 달에는 이제 우바시에서 제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 홍범도 장군의 공적을 그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아주 전면에 큰 기사를 낸 그 독립신문, 그것은 바로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신문도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기가 어떤? 예? 시기가. 시기는 독립신문은 1900년대 초부터 이 광복될 그때까지 계속 발행이 됐습니다. 이제 중간에 잠깐 끊어진 적은 있지만 끝내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신문들도 있죠. 배설이라는 분, 누군 다 잘 아시죠? 이 배설이라는 분은 계속해서 원래 고종황 한국편을 많이 들어서 고종황제로부터 배설이라는 이름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우리 조선 이름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하고 재판까지 하면서 끝까지 싸웁니다.
이제 싸우다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제 박은식 선생, 양기탁 선생 이런 분들하고 함께 매일신보라는 거, 대한매일신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그 정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개와 일본인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저는 저 문장을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개와 일본인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랬을 정도로 이렇게 그 일본과 끝까지 싸우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분. 그리고 죽으면서 유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죽되 대한매일신보에 있는 길이 살아 한국 동포를 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프레스센터가 원래 그 뜻에 의해서 세워졌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한국계 미국인 필립 제이슨, 독립협회 이 사람들 다 저는 애국자가 아니고 부외 역적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독립협회는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일장일치도 도움이 됐던 적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립 제이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한 번도 조선인이 18살 이후로 조선인이었던 적이 없다. 그리고 끝내 그는 조선인이기를 거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었던 그 배설 같은 분은 우리의 그 주권을 위해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도 그 독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독립이라는 용어와 광복이라는 용어를 좀 이렇게 의식적으로 구분을 하셨으면 합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주체가 없다 새로이 뭔가 일어서는 것을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없었던 나라가 새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그런 나라가 잠시 국권을 뺏겼다가 되찾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시 빛을 찾았기 때문에 광복이라고 해야 맞다. 그렇다면 우리 독립군들도 초기에는 독립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독립운동 후기에 보면, 광복운동 후기에 보면 전부 광복군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런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병합이라는 용어도 그들의 주장이 병합이고 병탄입니다. 근데 우리는 병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강제로든 어떤 의도가 있든 병합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권리는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굉장히 축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병합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경술국치라는 행사를 해마다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했고요. 국치일이 언제예요? 1916년 8월 19일이니까 해마다 8월 10일 날 그 국치일 행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완전히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병합이라는 용어보다는 국치일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필립 제이슨의 원산지, 그러니까 이 대구는 물론이고 출생지고 고향이었던 논산에서는 오히려 필립 제이슨에 대한 어떠한 행사나 법적을 기리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요. 그 나철이라는 진짜 대중교를 통해서 우리 광복운동을 정말로 중심적으로 주도했던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셨던 이 보성에서 오히려
나철 선생은 무시하고 오히려 또 서대필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참 답답하다는 의미인데 이 지자체들은 이 예산이라는 거에 의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독립신문 논설인데요. 여기에 보면 뭐 굉장히 길게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일본 덕분에 청나라를 몰아내고 독립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논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자, 이란병합조약 제5조입니다. 일본 국왕제 폐하는 훈공이 유한 한인으로 특히 표창함을 적당한 율로 인한 자에 대하여 영잡을 수하고 차 은금을 여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그 법령 속에 보면 일본 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귀족과 해외 귀족으로 나누고요. 해외 귀족 속에는 조선 귀족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때 가서 법령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조선 귀족들한테 이 훈장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조선 귀족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명단입니다. 그 당시에 이 1910년 8월 22일 실국 조약에 의해서 이 자기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시고 아는 분이 있는지 혹시 우리 집안 사람은 없는지 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때 조선귀족으로 자기 받고 돈 받은 사람이 76명이에요. 76명이고 여기서 자기를 못 받은 사람은 서대필, 윤치호, 이용구입니다. 서대필은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 받았고요. 조선귀족이 아니죠. 미국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윤치호는 아버지 윤은열이 남자를 이미 받았었기 때문에 세습 때는 자기가 못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용구라는 사람입니다. 이용구라는 사람만 억울하게 됐죠. 근데 거기에도 자기를 주는데도 이 사람이 실질적인 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봤던 것들. 이용구는 소위 말하는 집안도 아주 한민했고 세력도 없고요. 자기 몸으로는 죽어라고 이완용보다 더 열심히 일본을 위해서 싸웠는데 뒤에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여기에서조차 이용구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다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구는 빠져요. 그리고 자비자 76명, 그 다음에 미자기자 3명, 이렇게 하면 79명이죠. 근데 이 가족이 죽어서 자기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 받은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실제로는 90명이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만 받은 사람이 13명이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독립협회 사람들은 거의 갑니다. 명단을 이제 아까 자기를 받은 사람 명단을 올려드렸죠. 그걸 쭉 살펴보면 독립협회 그 당시에 어떤 회원 관련된 사람들을 명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독립협회에 관련된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를 받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일본 왕이 한 말입니다. 자기 나라인 조선나라를 우리 일본 나라에 넘겨주는 일에 도우기를 해주어서 고마운 사람들을 일본 귀족으로 흡수하고 돈을 주기로 했다. 일본 귀족안에 본토 귀족과 해외 귀족을 둔다. 해외 귀족안에 조선 귀족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 귀족에 빠뜨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용구입니다. 이용구는 실제로 일진회를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가열차게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틈만 나면 일본에 우리나라를 넘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녔던 아주 열사죠, 일본으로 보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못 받았습니다. 자,
조선귀족을 두고 배달결에는 그들을 부의 역적이라고 불렀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외로에 들붙어서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결례를 해롭게 하면서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을 부의 역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 부의 역적 1호가 서재필 필립 제인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호가 이완용. 옛날에 우리 정부에서는 역적은 성을 뺏었습니다. 성이 없어지고 이름만 부르게 되죠. 그 이름만 부르기 때문에 성이 없어지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냥 김옥균이 아니고 그냥 옥균입니다. 옥균, 영묘, 재필, 홍집, 길준, 지용, 치우, 완용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것을 탈성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독립협회나 서재필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서도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 생각이 혹시 있었더라도 왜냐하면 전체 분위기는 점점 더 그리고 기록이나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요. 옛날에 있었던 논문들이 점점 사라지고요. 새로운 논리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실제로는 논문의 양으로 옛날에 맞는 것이 많았던 자료들이 이제는 틀린 것이 더 많아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차마 일본 편을 듣는 얘기나 이런 얘기 입 밖에 못 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지금은 어떻게 됐죠?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해도 버젓이 거기에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학술대에 가서 우리나라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 혹은 그 학자들이 가가지고 일본의 말을 두둔해주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일본 동경거리에서 신주쿠 거리에서 헤이트 스피치로 조선 사람은 죽여도 좋다라고 떠들고 다니던 그 논리가 지금 한국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하다 우리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그 현대사 속에서 신나고 재미있는 것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암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 눈앞에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볼 수 있는 어떤 식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은데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역사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성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본다는 의미의 그 일이 많죠. 본다라는 것이 뭐죠? 볼 견자가 있고 관점을 예. 그런데 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관이라는 건 뭐죠?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또 깊이 있는 것을 실제로 보고 살필 줄 아는 우리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요. 옛날 동아일보 사태 때 정부에서 발표하는 신문 기사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요만한 속량박보다도 더 작은 박스 안에 딱 한 문장을 이렇게 단어별로 쪼개서 넣었던 기사 딱 한 줄짜리 기사를 보고 유추해서 해석해서 실상을 바라보는 이런 것을 저는 해봤어요. 그때 저는 40대까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대까지 역사 공부를 혼자 했고요. 40대부터 역사 활동을 하다가 50대에 가서 비로소 박사과정을 갔어요. 왜냐하면 학위가 없으니까 학자들이 너무 무시하고 상대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학위를 받고 다시 그대로 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한국역사문화교육원인 것은 역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속에는 우리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이죠. 사서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하고 다르게 이렇게 옮겨놨으면 그 역사는 사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구려 사람이 고구려 역사를 그대로 썼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기록하고 남긴다는 것은 어떤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이거 절대 안 씁니다. 그날 일어났던 나한테 특별한 일을 적어놓는 거죠. 그 특별한 것이 마치 그 당시 사람들이 그대로 했던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죠? 고구려의 벽화 속에 그